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 뒷골목. 여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앙카.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원해 네덜란드까지 건너온 그녀의 인생은 꼬여버렸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명의 한국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요. 늘 그렇듯 그도 별 다를 바 없이 자신의 몸을 탐하는 남자일 거라 여겼던 비앙카. 망설임 없이 그의 침대로 뛰어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비앙카는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살고 있는 비앙카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원래 비앙카가 아니지만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상을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지만 남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지만 어릴 땐 저 같은 여자가 감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홍등가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주던 여자였으니까요. 저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10대 소녀나 20대의 젊은 여자들은 적은 돈만 받고 잠자리를 해주거나 때로는 잘국과 저녁 식사만 제공해주면 몸을 내어줄 정도였죠. 루마니아도 경제가 파탄한 동유럽 국가들 중 하나였고 그런 시기에 태어난 저 같은 여자아이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친 과로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저와 외할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침이 되고 나서야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늘 항상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애정결핍에 시달렸습니다. 15살 때 만난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배나 많았지만 배고파하는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모나 할머니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고 남자는 저에게 네덜란드로 떠나자고 이야기했어요. 루마니아보다 훨씬 살기 좋을 뿐 아니라 임금도 훨씬 높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드리면 어머니도 더 이상 밤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를 유혹했죠. 철이 없던 저는 가족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이 남자에게 제 모든 것을 맡기고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와 네덜란드에 미입국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고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국경을 넘는 순간 제 남자친구는 돌변했습니다. 저의 신분증과 여권을 뺏은 남자친구는 이제부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한다면서 절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끌고 간 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훌쩍이거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몇몇 여자들의 얼굴엔 멍이 든 흔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친과 다른 남자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모르는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줘야 했고 결국 그렇게 제 인생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네덜란드는 몸을 파는 것이 합법으로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죠.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여자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아무리 몸을 파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라도 해도 미성년자를 허용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어리고 남자 경험이 적은 여자들을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들은 위험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순진한 여자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말이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외국으로 떠나자는 말로 유혹해서 데려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밤거리. 저는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하며 뛰쳐나갔고 호주에게 머리채를 잡혀 맞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주먹질이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한참 웅크리고 있던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먹질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저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당장 비켜서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저의 손을 잡더니 뛰라고 소리쳤어요. 얼떨결에 남자의 손을 잡고 뛰게 된 저는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남자는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쳐서 한껏 쌓아진 상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상자 더미 때문에 포주가 쓰러진 틈을 타 저희는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는 이제 멈춰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난생 처음으로 보는 밝고 건전한 분위기의 거리. 그 한가운데 있는 남자의 얼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양인 남자더군요. 남자는 저에게 뭐라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네덜란드어는 손님들로부터 배운 짧은 문장 정도만 알아듣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영어로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했고 서툰 문장으로 영어도 별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를 병원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저는 기겁하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이면 분명 신분을 확인할 텐데 만약 불법 체류 중인 걸 들킨다면 저는 당장 본국으로 추방될 터였습니다. 비참한 꼴로 추방되어 돌아온 저를 보면 부모님과 할머니가 뭐라고 할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 제가 몸을 판 사실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한테 절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저의 의견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소매점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구매한 뒤 저를 호텔로 데려가 정성껏 처치해줬습니다. 그 호텔은 남자가 묵고 있는 곳 같았습니다. 처치를 끝낸 후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침대를 바라보는군요. 저는 남자의 표정을 보고 이 남자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구해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침대로 갑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제가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기겁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천천히 자긴 여기 안 있을 거고 아침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자가 저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걱정 없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호텔방에서 자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남자가 방문을 열고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눈을 뜨자 남자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시킨 건지 남자가 저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눈을 비비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남자는 24시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남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시켜준 식사 서비스를 먹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간혹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남자는 노트북을 가져와 웹사이트 번역기를 이용해 영어를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정호라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네덜란드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었고 몇 년간 유학생활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민거리 때문에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걷다가 실수로 홍등가로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가 아니라 저를 구할 운명이라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는 제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그도 몸을 파는 내가 안 좋게 보이는 걸까요? 이 남자가 저를 경멸해 호텔에서 내쫓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는 저를 경멸하기보단 저를 데려온 전남친이자 포주를 더 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쉼터에 데려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혹은 범죄자로부터 저같이 몹쓸 짓을 당한 여자들이 쉬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어 가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 여성들 또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방될 걱정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한 번만 믿어줘. 선량하고 믿음직한 그의 눈빛은 신뢰가 갔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서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중년의 푸근한 표정의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가 어떻게 네덜란드에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저를 착취한 남자들의 인상착의와 이름 등을 말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 호주 일당이 체포되면서 재판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인신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의 여성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고 또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성산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에서는 어린 10대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협조한 경우 임시 허가증을 얻을 수 있었고 저같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운이 좋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없고 몇 년 이상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정호라는 남자를 그 뒤에도 몇 번 만났지만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정호는 앞으로 저의 새 인생을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말은 지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발설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 남편처럼 제 과거를 감싸 안아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업 교육을 받고 취직한 곳에서 만난 남자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외롭게 살던 남자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표했을 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안아주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안아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정호를 보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꿔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